398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98번 문제 정도는요, 당연히 기출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기출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fx 그래프 그려줄 적에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려줘서 좌우를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럴 때 누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아, A네, 짜증나네,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다도 들어와야 돼. 왜? A라는 것을 몰라도 무리함수의 세로 기준선이 x는 3이라는 거죠. 그것이 fx의 좌우 기준선인 3과 일치한다는 거죠. 결론, 이 그래프는 그리기가 어렵지 않은 그래프다라는 거죠. 몰라, 그럴 것 같아. 내 수업 듣는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문제 꼭 그려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 2? 그렇지, 스텝 2에 있어야지. 이게 스텝 1에 있으면 너무 잔인하지. 나가보죠. 나가 뭐죠?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제는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한글로 fx는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준 거하고 그냥 똑같은 유력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내가 한번 본 수업 때 얘기했는지 여기서 본 수업 때 얘기한 것 같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틀립니다. 왜냐?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냐면요, 거기 있는 나의 조건에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이제 그 1대1 대응, 1대1 함수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굳이 구분을 안 하고 푸셔도 문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장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구분해 드릴게요. 거의 구분 없이 1대1 대응, 1대1 함수, 함수라는 말 대응이라는 걸 빼버리고요. 그냥 1대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인데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갈래로 돼 있잖아요. 기준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죠. 그쵸? 요런 식으로 주어진 그래프가 1대1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있으면 안 됩니까?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대답이.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갈 거면은 계속 올라가든가, 내려갈 거면은 계속 내려가든가, 그렇게 외우든가, 아니면 증가나 아니면 감소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짧게. 근데 느낌은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든가,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든가, 그걸로 필기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증가 또는 감소가 유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유지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증가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아니면 감소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가 감소 섞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게 이제 2개 내지는 3개짜리로 된 것이 1대1이 되기 위한 진짜 조건이에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어져 있어야죠. 그리고 1대1에 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내용이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의 존재 조건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역함수가 들어가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건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유력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마무리. 398의 나는 1대1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1대1이라는 게 실제로 시전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여기까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가는 최종적으로 그렸을 때 치역이 2보다 커요. 이거 센에서 풀던 문제예요. 지난주에. 그럼 내가 본 수업에서 수업을 해줬던 문제네요. 똑같네요.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그 문제가 맞다면 오히려 가가 문제에 굳이 필요가 없었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가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종류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399번 문제. 399번 문제. 자, 이것도 가이드에서 한번 끌고 가 보겠습니다.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나 보지, 그치? 그러니까 교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언급을 하나 보지, 그치? 그러면 이놈 빨리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Y는 X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리고 가끔요 F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F 인버스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뭐 그건 문제에서 그냥 간단한 장난질에 불과하죠. F냐 F 인버스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정식을 풀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fx가 x와 같다 라는 방정식을 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방정식은 통상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래야 근이 두 개 나오니까 제곱을 해서 2차 함수든 이항을 해서 2차 함수든 2차 함수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중요한 건 이것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길 바라야 돼요. 스테프니까 안 될 겁니다.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x값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방정식에서의 x값은 교점의 x좌표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여기서의 x값 근이라는 말은 요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에 무슨 좌표가 있겠어? 얘네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얘네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빡 나와야지 근이 딱딱 나오고 교점 x좌표도 딱딱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fx는 x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야 되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확보해야죠, 빨리. 그죠?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고 베타가 되는 건데 y는 x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는 거니까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이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1학기 때는 이게 어려워 조그맣겠는데 이제는 하도 보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특히 빨강색 후반부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가 암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꾸 나는 어딘가에서 틀려 아니면 식이 자꾸 잡는 게 느려 라는 사람은 이 점선 윗부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도 빨강색 외워놔야 빨리빨리 풀 수가 있고요. 빨강색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1학기 때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념까지 정리가 됩니다. 399번은 뭐 유력하죠. 거의 유력합니다. 자, 정리들 됐습니까? 400번 문제. 400번 문제는 각각의 그래프의 원소. 그래프의 원소? 그래프의 점, x, y니까 그지? 그래프 위의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 점을 다 모아놓은, 원소를 다 모아놓은 게 집합. 이게 뭐야? 그냥 그래프가 집합이란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집합으로 주지만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 개수가 이라는 얘기는 겹점 개수가 2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되면 문제 별로 어려울 거 없는 문제죠, 그죠? 어떤 게 필요하죠? 이 문제를 풀려면 무리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가로, 세로, 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B라는 직선의 정점이 0,0이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도 가로, 세로가 필요한데요. 이거의 가로, 세로와 0,0의 가로, 세로가 너무 길이가 비슷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보기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정점의 가로, 세로는 조금 작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얘가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 그려지는 직선은 2가 뭐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이죠.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직선의 정점이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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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여기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무리함수가 여기 나오면은 직선이 이렇게 되려면 이쪽에서 점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맨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거는 직선이라 그랬죠. 직선은 어느 쪽 끝을 보게 돼 있는데 오른쪽 끝을 보게 돼 있는데 점이 여기 있으면은 그래프와 직선의 관계도 보면서 오른쪽 끝을 봐서 좋고 점이 여기 있어도 직선과 그래프의 관계도 보면서 오른쪽 끝을 보는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그래프가 세로 기준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 곡선이 있다는 게 풀기에 그렇게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기준은 요점 지날 때하고 이 그래프에 접할 때 2개가 기준이 된다. 맞습니까? 설명해 놓고 이렇게 학생들 표정을 살펴봐요. 그 정도 아는 거면 풀 수 있겠구나 하고 넘기는 겁니다. 해보시고요. 401번은 딱 하나만 좀 언급을 할게요. 거기 그 무리함수 있죠? 절대값 있는 거. 그게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웬만한 문제집이란 문제집에서는 거의 다 나와요. 한 문제짜리로. 그거 그래프만 잠깐 언급해 볼게요. y는 루트 절대값 x 더하기 x. 요거는요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x가 되니까 루트 2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0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세로 중심선의 기준은 뭐 어떤 거를 봐도 당연히 x는 0이고요. 요거를 보면은 요거 가로 기준선은 y는 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은 무리함수 y는 루트 2x 그래프가 나오고요. 왼쪽은 그냥 무슨 함수가 나옵니까? 상수 함수가 나와요. y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의 그래프가 나와줍니다. 그렇죠? 그 옆에 것도 그냥 언급을 할까요? 1차식 전체의 절대값이 나온다. 이건 어떻게 그리더라? x축 위에 이걸 빵으로 하는 x값 얼마죠?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기울기 얼마? 1. 이쪽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게. 여기가 만약에 2 됐으면 이게 2와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울기가 1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이게 모두 다 45도로서. 그럼 이런 그래프가 x축에 딱 꼭지점이 있으면서 좌우로 움직이니까 V자 그래프 이렇게 좌우로 딱딱 움직이겠죠.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뭐 여기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손 띄려고 그러는데 계속 문제가 손을 못 띄게 하고 있네요. GA라고 돼 있죠? 자, GA는요, GX, GT, G세타, G알파, GA 이런 것처럼 A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A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이 그래프의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변화에 따라 라는 말은 거기에 없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A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두 그래프, 네, FG라고 할까요? 네, 두 그래프라고 합시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교점의 개수가 1개, 어떤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 어떤 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그때마다 변하지만 어쨌든 개수라는 건 상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점이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로 하죠. 그렇지? 자, 여기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교점이 1개겠죠? 그럼 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7일 때가 다 1이라는 얘기가 돼요. GA는 1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예요. 근데 그게 A가 어떤 범위냐에 따라 가지고 1이라는 상수함수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3이라는 상수함수가 유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준다. 이것도 그래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만 떠들고 손을 띄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까지 하니까 결국 설명을 다 해버리고 있네. 네? 그러면 A가 어느 범위에서는 1, 어느 범위에서는 2, 어느 범위에서는 3, 1, 2, 3이 끊어진 상수함수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그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계단함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마지막 노란색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걸 계단함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줘요. 대표적으로 가우스 함수가 계단함수 그래프인 경우가 많은데 영역에 따라 가지고 요 영역에서는 요 상수 함수, 요 영역에서는 요 상수 함수, 요 영역에서는 요 상수 함수. 그래프가 또 끊기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렇다고 뭐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고요. 뭐 여기서 이게 아니라 뭐 한 여기서 뚝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계단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개수는 분명히 상수함수인데요. 주어진 영역마다 다른 상수함수를 갖는 걸 계단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낯설 수는 있는데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 주고 그래프 줘요. 그러면 두 그래프의 뭔가의 변화는 여기는 A가 없지만 어쨌든 이 A에 의해서 얘네들의 관계가 그때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 중에서 가장 물어보기 쉬운 질문이 교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다시 새로운 함수로 놓으면 함수는 그래프가 맞다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그래프로 주는 건 계단함수다라고 알아두라는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두 개의 관계 변화에서 나오는 그래프 중에서 묻는 것 중에 계단함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워요. 이게. 오케이? 이왕 떠들었으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문 마당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V자가 딱 이게 어떻게 될 때가 필요하겠어요? 접할 때가 필요하겠죠? 이게 기울기가 1이면서요. 그쵸? 그거는 뭐 연습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 직선이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이쪽의 그래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 더하기 a의 그래프겠죠? 이거는요. 그쵸? 그거하고 누가 접할 때 y는 루트 2x가 접할 때 그러면 같다고 놓고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